우스카트. 시간마저 얼어붙은 듯한 러시아 시베리아의 외딴 마을. 끝없이 펼쳐진 타이가 숲과 얼어붙은 강줄기가 문명 세계와의 단절을 선명하게 그리는 곳. 겨울이면 매서운 추위와 함께 온 세상이 하얀 눈으로 뒤덮여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비슷한 외모를 가졌지만 16살 알리나는 조금 달랐다. 소수민족의 피를 이어받아 다른 아이들보다 살짝 어두운 피부색. 그것은 알리나를 늘 외톨이로 만드는 낙인이었다. 알리나의 하루는 대부분 침묵과 그림자로 채워졌다. 마을 유지의 아들인 빅토르. 밝은 피부에 금발, 푸른 눈을 가진 그는 언제나 깨끗하고 좋은 옷을 입고 다니며 건장한 체격에서 뿜어져 나오는 자신감으로 알리나와는 모든 면에서 대조적이었다. 빅토르와 그의 무리에게 알리나는 손쉬운 먹잇감이었다. 그들의 조롱과 괴롭힘은 알리나의 일상이었다. 움츠러든 어깨, 슬픔과 경계심이 가득한 눈빛, 얼굴을 가리려 애쓰는 검은 머리카락. 알리나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텨냈다. 그녀의 유일한 위안은 낡은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는 시간과 할머니 예카테리나, 그리고 마을 외곽 타이가 숲속에 숨겨진 자신만의 비밀 장소뿐이었다. 예카테리나 할머니는 주름진 얼굴에 현명한 눈빛을 가진 마을의 연장자였다. 알리나의 슬픔을 안타깝게 여겼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는 못했다. 그저 알리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단다. 아가야,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나지. 같은 알쏭달쏭한 위로를 건넬 뿐이었다. 빅토르는 알리나의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더욱 경멸스러웠다. 그의 폭력적인 언사와 행동은 알리나의 여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새겼고 알리나는 점점 더 깊은 침묵 속으로 숨어들었다. 그의 겨울, 유난히 혹독한 추위가 마을을 덮쳤다. 밤하늘에는 신비로운 오로라가 춤을 추듯 일렁였고 마을 사람들은 고대부터 내려오는 영혼 축제 준비로 분주했다. 축제 전날 밤, 알리나는 답답한 마음을 달래려 자신만의 비밀 장소로 향하고 있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그곳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빅토르 무리와 마주치고 말았다. 이거 봐라, 그림자 귀신이 또 어딜 싸돌아다니나? 빅토르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얼어붙은 공기를 갈랐다. 그의 친구들이 키득거리며 알리나를 둘러쌌다. 알리나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빅토르는 알리나가 품에 안고 있던 스케치북을 거칠게 빼앗아 눈밭에 던져버렸다. 알리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솟구쳤다. 내 그림 돌려줘. 처음으로 알리나가 빅토르에게 맞서 소리쳤다. 그 순간 그들이 서 있던 곳은 마을 사람들이 금기시하는 신성한 장소, 영혼의 바위 근처였다. 알리나의 절규와 함께 밤하늘의 오로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격렬하게 빛을 뿜어내기 시작했다. 눈을 뜨기 힘들 정도의 강렬한 빗줄기가 알리나와 빅토르를 동시에 꿰뚫었다. 두 사람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정신을 잃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나는 낯선 방, 낯선 침대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지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몸을 일으키려는데 손이 자신의 손이 아니었다. 크고 희고 힘줄이 도드라진 손. 거울로 달려간 알리나는 비명을 질렀다. 거울 속에는 빅토르가 서 있었다. 금발의 푸른 눈, 경멸에 맞이 않던 바로 그 얼굴이. 한편 알리나의 낡고 추운 오두막에서 깨어난 빅토르 역시 극심한 공포에 휩싸였다. 자신의 몸이 아니었다. 가늘고 어둡고 연약한 소녀의 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알리나였다. 믿을 수 없는 현실에 두 사람은 망연자실했다. 영혼이 아니면 의식과 외모 전체가 뒤바뀌어 버린 것이다. 알리나, 아니 빅토르의 몸을 한 알리나는 처음 며칠간 극도의 혐오감과 혼란 속에서 보냈다. 자신을 그토록 괴롭혔던 가해자의 몸으로 살아야 한다는 사실 자체가 끔찍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빅토르가 누리던 것들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아무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못했고 따뜻하고 맛있는 음식이 넘쳐났으며 좋은 옷을 입고 다녔다. 빅토르의 아버지인 마을 유지는 아들에게 엄격했지만 동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빅토르의 친구들은 겉으로는 그를 따르는 듯했지만 그들의 관계는 피상적이고 허세로 가득 차 있었다. 알리나는 빅토르의 삶에도 그늘이 드리워져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반대로 빅토르, 즉 알리나의 몸을 한 빅토르는 지옥 같은 나날을 보내야 했다. 자신이 그토록 경멸했던 알리나의 삶은 상상 이상으로 비참했다.
굶주림과 추위는 일상이었고 사람들의 냉담한 시선과 무시는 그의 자존심을 산산조각냈다. 자신이 알리나에게 가했던 괴롭힘이 얼마나 잔인했는지, 그 고통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뼈저리게 체험했다. 유일한 위안은 예케리나 할머니의 따뜻한 보살핌뿐이었다. 할머니는 그에게 따뜻한 수프를 셔주었고 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어느 날 빅토르는 알리나의 낡은 방구석에서 그녀가 그린 스케치북을 발견했다. 그 속에는 슬프지만 아름다운 자연 풍경과 고독 속에서도 희망을 갈망하는 소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빅토르는 그림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려오는 것을 느꼈다. 두 사람은 각자의 방식으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다. 서로의 정체를 아는 유일한 존재였기에 어쩔 수 없이 밤마다 몰래 영혼의 바위 근처에서 만났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서로를 불신하고 비난하며 다투기 일쑤였다. 내가 내 몸으로 뭘 하고 다니는 거야? 알리나의 몸을 한 빅토르가 소리쳤다. 내가 뭘? 오히려 내가 내 몸으로 얼마나 엉망진창으로 살았는지 알아? 빅토르의 몸을 한 알리나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예카테리나 할머니는 두 아이의 기묘한 변화를 가장 먼저 눈치챘다. 그녀는 두 사람을 조용히 불러 서로의 신발을 신고 걸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없다는 옛말이 있단다. 너희는 지금 서로의 삶을 통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게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할머니의 말은 당장 해답을 주진 않았지만 두 사람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알리나, 빅토르의 보문은 빅토르의 방에서 그의 일기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일기장에는 아버지에 대한 반항심과 인정받고 싶은 욕구, 그리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그녀는 빅토르의 거친 행동 이면에 숨겨진 여린 속내와 압박감을 어렴풋이 이해하기 시작했다. 한편 빅토르의 몸는 알리나가 숲속에 만들어둔 비밀 장소를 찾아갔다. 그곳에는 알리나가 모아둔 예쁜 돌멩이들과 말린 꽃, 그리고 희망을 담아 그린 작은 그림들이 있었다. 빅토르는 알리나가 겪었을 깊은 외로움과 그럼에도 잃지 않았던 순수함을 느끼며 가슴 깊이 죄책감을 느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고 잔인했는지 깨달았다. 시간이 흐르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조금씩 적응해갔지만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는 갈망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러던 어느 날 우스카트 마을의 기록적인 폭설과 함께 맹렬한 눈보라가 닥쳤다. 마을은 순식간에 고립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숲으로 놀러갔던 마을 아이 몇몇이 길을 잃고 돌아오지 못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어른들은 구조대를 꾸려 아이들을 찾아 나섰지만 거센 눈보라 때문에 수색은 난항을 겪었다. 이 위기 상황에서 알리나 빅토르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빅토르의 강인한 체력과 본래 알리나가 가졌던 숲에 대한 해박한 지식, 그리고 침착함을 발휘하여 구조대에 자원했다. 처음에는 그녀를 의심의 눈초리로 보던 마을 사람들도 험한 눈길을 헤치며 아이들의 흔적을 찾아내는 그녀의 모습에 점차 신뢰를 보내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과거 자신을 괴롭혔던 빅토르의 친구들이 그녀를 돕기 시작했고 알리나는 그들을 이끌며 수색을 계속했다. 한편 빅토르 역시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비록 연약한 몸이었지만 그는 알리나가 평소 숲을 관찰하며 알게 된 중요한 단서, 아이들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근처에 있는 오래된 사냥꾼의 오두막을 구조대에 알렸다. 그리고 추위에 떠는 구조대원들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 날라주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도왔다. 그는 과거 자신이 무시했던 사람들의 작은 친절과 격려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자신이 알리나의 몸으로 겪는 고통이 과거 알리나가 겪었을 고통의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알리나, 빅토르의 몸은 마침내 눈더미 속에 파묻힌 사냥꾼의 오두막을 발견했고 그 안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아이들을 찾아냈다. 아이들은 무사했지만 모두 지쳐 있었다.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로 돌아오는 길은 험난했다. 알리나의 몸은 가장 어린 아이를 업고 눈길을 헤쳐나갔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때 빅토르 모무가 따뜻한 담요와 뜨거운 물을 들고 마중 나와 있었다. 탈진 상태로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 그 순간 그들은 서로의 눈에서 진심 어린 감사와 이해, 그리고 깊은 미안함을 읽었다.
더 이상 말은 필요 없었다. 아이들을 무사히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낸 후 예카테리나 할머니가 조용히 그들에게 다가왔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할머니는 그들을 이끌고 다시 영혼의 바위로 향했다. 거센 눈보라는 어느새 잦아들었고 밤하늘에는 다시금 신비로운 오로라가 빛나고 있었다. 할머니는 바위 앞에서 두 사람을 마주보게 했다. 서로의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마음의 빚을 갚을 준비가 되었을 때 영혼은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옛사람들은 말했지. 너희는 이제 그 준비가 되었느냐? 빅토르가 먼저 입을 열었다. 빅토르, 아니 알리나, 내 몸으로 살면서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잘못들, 진심으로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빅토르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알리나의 진심이 담겨 있었다. 빅토르의 몸도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나도 마찬가지야, 알리나. 내 강인함과 따뜻함을 몰랐어. 내 그림들 속에서 너의 아름다운 마음을 보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용서해줘. 그의 목소리는 알리나의 것이었지만 그 안에는 빅토르의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상대방의 삶을 통해 배운 소중한 것들을 이야기했다. 진심으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 순간 다시 한번 영혼의 바위에서 강렬한 빛이 뿜어져 나와 그들을 감쌌다. 모든 것이 하얗게 변했다가 이내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다. 다음 날 아침 알리나는 자신의 낡은 오두막, 자신의 침대에서 눈을 떴다. 햇살이 창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고 있었다.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가늘고 조금 어두운 피부색에 익숙한 자신의 손이었다. 거울로 달려가 확인한 얼굴 역시 분명 알리나 자신이었다. 빅토르 역시 자신의 방, 자신의 몸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꿈처럼 느껴졌지만 서로의 삶을 경험했던 기억과 그때 느꼈던 감정들은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있었다. 가장 먼저 변화를 보인 것은 빅토르였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오만하고 폭력적인 소년이 아니었다. 알리나의 몸으로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은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던 연민과 이해심을 일깨웠다. 그는 마을 사람들 앞에서 특히 자신 때문에 고통받았던 알리나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했다. 알리나, 그리고 마을 여러분, 제가 그동안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습니다. 특히 알리나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마을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알리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 괜찮아, 빅토르. 나도 너를 이해하게 됐어.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실된 무언가가 싹트기 시작했다. 그것은 우정이라고 부르기에는 아직 조심스러웠지만 분명 과거의 적대감은 아니었다. 알리나 역시 변했다. 빅토르의 몸으로 살면서 경험했던 자신감과 세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은 그녀를 더 이상 과거의 소심하고 움츠러든 소녀로 머물게 하지 않았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두 사람, 특히 빅토르의 극적인 변화는 우스카트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사람들은 피부색이나 겉모습 혹은 집안 배경이 아니라 한 사람의 내면을 봐야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깨닫기 시작했다. 예카테리나 할머니는 그저 조용히 미소 지을 뿐이었다. 알리나의 그림 실력도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다. 눈보라 속에서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녀의 관찰력과 기억력이 그림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고 마을의 작은 축제에 전시된 그녀의 그림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다. 알리나는 더 이상 외톨이가 아니었다. 그녀의 곁에는 빅토르라는 어색하지만 든든한 친구가 있었고 그녀의 재능을 인정해주는 마을 사람들이 있었다.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마침내 우스카트 마을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왔다. 얼어붙었던 강물이 녹아 힘차게 흘렀고 타이가 숲은 싱그러운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알리나와 빅토르는 함께 마을의 독거노인을 돕거나 어린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는 작은 활동을 시작했다. 그들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따뜻한 웃음꽃이 피어났다. 어느 맑은 봄날, 알리나와 빅토르는 함께 눈 녹은 숲길을 걷고 있었다. 알리나는 더 이상 어두운 색 옷이 아닌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햇살처럼 환한 미소가 가득했다.
빅토르 역시 예전처럼 거친 말투 대신 부드러운 미소로 알리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 숲 예전에는 무섭기만 했는데, 알리나가 말했다. 나도 그랬어. 하지만 이제는 뭔가 다르게 느껴져. 빅토르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그들의 변화는 마치 봄 햇살처럼 우스카트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영혼의 바위에서 시작된 기적은 두 사람의 삶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에 예상치 못한 친절이 가져다 줄 수 있는 희망과 긍정적인 미래를 선물한 것이었다. 저 멀리 예케리나 할머니의 오두막 굴뚝에서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할머니는 창가에 앉아 두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피부색이 아닌 마음의 색깔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이해와 용서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스카트 마을 사람들은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참이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때 서로를 증오했던 두 소년 소녀가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우스카트 마을에 전해 내려올 따뜻한 전설이 될 터였다.